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할 확률이 가장 낮은 수술법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텐탑비뇨의학과 원장 안치현입니다. 첫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전기 소작이나 플라즈마 그리고 레이저 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들을 수술할 때 깎아내지 않더라도 열 충격에 의해서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로는 발기부전 혹은 역행성 사정을 들 수 있는데요.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발기에 관련된 신경이 전립선을 바로 타고 지나가고 역행성 사정 같은 경우에는 사정 관련된 조직이 전립선 요도, 그러니까 전립선에 싸고 있는 요도 안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전립선 그리고 큰 전립선 모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할 확률이 가장 낮은 수술법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80g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80g 미만의 경우에는 역행성 사정이 일어날 확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5분의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80g 이상의 전립선에서는 기존에는 사실 역행성 사정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포기했던 경우가 많은데 아쿠아블레이션을 이용했을 때 역행성 사정이 있었던 환자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역행성 사정이 없었던 환자가 생길 확률은 더욱더 현저히 줄어들어서 사실 아쿠아블레이션이 역행성 사정에 있어서는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쿠아블레이션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원이 열을 동반하지 않는다. 워터젯을 이용해 절제한 조직 이외의 더 깊이 있는 조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건강한 조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병리 검사 결과로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시경으로도 보지만 초음파로도 같이 보면서 랩핑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조직들을 잘 살려낼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논문에서 등재됐던 사진이라서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이쪽이 방광, 여기는 방광목, 그리고 이쪽이 저희가 절제해야 될 전립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전립선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 전구, 그러니까 사정 조직이 튀어나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안 그래도 아쿠아블레이션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역행성 사정이 더 덜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특히나 이 범위를 보시면 이 범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버터플라이 컷을 이용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정 조직을 보존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버터플라이 컷의 깊이와 이 범위에 따라서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걸 함께 발표했던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들은 요실금, 역행성 사정, 그리고 성기능 장애 등 많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수술을 미루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아쿠아블레이션은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대안으로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수술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